네, 여러분 오늘 날씨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천국 그 자체입니다. 기가 막힌 날씨. 태풍도 지나가고 바람도 불고 정말 이 찬란한 여름과 기막힌 가을의 경계선이라고 할까요? 하늘은 참 옥빛으로 푸르고 그 위에는 또 시커멀 정도로 푸르고 여름 끝자락에 이 들판에 이 푸른 녹색 찬란한 이제 곧 그 녹색빛은 이제 힘이 좀 빠지죠. 가는 여름은 아쉬워하면서 천국 날씨였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그래서 옆에서 하면 돼. 야, 천국이 있다면 아마 천국의 날씨는 오늘 같지 않겠나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같이 있던 사람.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월요일자 아침신문, 9월 3일자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건설코리아 해외에서 덤핑 전쟁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은 한국 건설업체들끼리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코리안 워라는 말을 쓴다. 조롱을 한다. 글쎄요. 덤핑 전쟁을 한다. 이런 건데. 과도한 경쟁을 한다는 것이 뭐 골목 상권에서부터 해외 건설 현장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왜 인생은 고단한 거다.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고단. 오래간만에 그 말 써보네요. 고단 선생 정규제. 고단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고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뭐 자원이 있어서 공짜로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죠. 전부 어떻든 몸을 움직여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게 한국인의 숙명이고 그러나 바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들 보십시오. 뭐 요즘 뭐 싸이 열풍이 있습니다만은 그 연예계의 그 경쟁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말 못하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개그 콘서트 같은 그 무대 뒤의 경쟁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전부 미치지 않으면 그게 무대에 못 올라갑니다. 우리 건설회사들이 해외에서 덤핑 전쟁을 하고 있다. 참 박 터지는 거죠. 한국 기업들끼리 뭐 비방도 하고 뭐 마타도도 하고 하면서도 해외 건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예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 건설회사들은 아예 얼씬도 안 한대요.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사실 국민연금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만은 국민연금 가입자 2천만 명을 돌파했다. 여성과 50대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50대. 22개월 만에 또 100만 명이 늘었다. 이 정광우 이사장이죠. 노후 준비 마지막 보루로 인식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본다. 글쎄요. 정규제 TV 보는 시청자들이 전 연령대에 걸쳐 있습니다만은 이 연령대 중에서 30대 이하, 40대 초반, 40대 초반 같으면은 20년 더 있어야 연금을 타죠. 20년 있으면 2030년 정도 됩니다. 아마 40대 정도도 자기가 냈던 돈의 연금을 다 받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민연금도 다른 연금처럼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지만 국가의 법적 약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 떨어지면 못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돈 떨어질 것이다. 뭐 돈 떨어지는 날짜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2055년 정도에서 2060년 그 사이에 반드시 돈이 더 떨어지게 되어 있다. 돈이 앵꼬 납니다. 빵원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걷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그걸 부과시, 세금 부과한다 그래서 부과라고 하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원래 세금을 걷어서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은 저금을 하는, 내 돈을 내가 한번 적립을 해놨다 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타가는 사람은 지금 연금을 내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내는 연금을 가지고 타가고 빠져나가고 없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연금을 탈 때쯤 되면 젊은 친구들이 내는 연금을 제가 이제 타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연금을 누가 주냐? 세금으로 걷어서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대 부조 방식이라고 하는 저축이 아닙니다. 내 돈을 저축해서 모아 나가는 게 아니고 세대 부조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 30대는 어떻게 하냐? 누가 주냐? 없습니다. 돈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이죠. 이제 그 눈치를 약간 50대도 사실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일단 만기 되는 때가 2050년, 60년이라고 하니까 뭐 50대 같으면 2060년까지면 지금으로부터 50년 후니까 죽을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2040 몇 년인가 피크를 치고 40년 정도에 40 몇 년의 피크를 치고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져서 빵원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절벽입니다.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죠. 2012년 계속 불어났다가 절벽처럼 떨어집니다. 불과 10몇 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정도 다가가면 저기 절벽이 있다 하고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 되면 사실은 50대가 지금 생각에는 이렇게 내서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빵원이 될 때까지 50년 걸리고 빵원이 될 때까지 내가 약간씩은 안 받겠나 그러지만 이 뒤에 가면 받을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미. 그래서 50대도 사실 이미 늦었어요. 제가 이제 50대 후반입니다만은.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광호 이사장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참 아주 잘 아는 관계고. 근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일 아침에 또 전화 탈 거예요. 야, 정규재 너 너무하더라. 뭐 날 왜 그렇게 조지냐 이렇게 또 전화하실지 모르는데. 뭐 금융위원장도 하셨죠. 그냥 물론 뭐 not in my term이죠. 뭐 그렇습니다. 걱정이 좀 되고 오늘 사실 좀 드릴 얘기는 이겁니다. 기사도 뭐 나 있습니다만은 안철수도 그렇고 아마 지금 경제민주화 할 때 이제 재벌 때려잡아라고 할 때 낙수 효과가 없다. 재벌이 중소협력업체를 착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철수 책에도 보면 LG동물원, 뭐 삼성동물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이제 아주 날카롭게 대기업들을 소위 이제 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참하게 까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와 유사한 자료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업보다 협력업체들의 매출 증가가 훨씬 빨랐다. 지난 10년 동안 늘 보면 대기업들은 매출액 증가율이 2.78배, 협력업체들은 3.08배, 3배, 2.78 대 3.08 배수입니다. 10년 전을
1이라고 놓고 보면 대기업은 2.78배 매출이 늘었고 중소기업은 3.08배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 대기업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 10대 재벌을 조사를 했습니다. 10대 재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기준으로 10대 기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한진그룹은 빼고 이건 특수성이 있습니다. 항공운수 이것은 업종이 협력업체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말하자면 조립이라 협력업체 쭉 밸류체인을 따라서 조립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고 대기업과의 거래업체를 쭉 뽑았는데 이게 600 몇 개 회사입니다. 몇 개 회사를 분석했나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건데 총 692개사를 분석을 했군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라 하면 재벌그룹 전체가 아니고 재벌 중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들이죠. 이제 핵심 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그룹 같으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룹 같으면 현대차, SK텔레콤, SK그룹 같으면 SK텔레콤, LG그룹 같으면 LG디스플레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현대중공업, GS건설, 두산인프라코하고 포스코까지 해서 삼성전자 협력업체 199개, 현대자동차 168개, 1차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를 고른 기준, 납품 비율이 적어도 10% 이상 되는 기업. 계열회사가 아닐 것. 말하자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이런 건 안 된다. 빼고 삼성전자야 삼성전기 이런 계열회사는 다 빼고 계열이 아닌 거. 외부감사 대상법인 이 정도는 기준을 충족해야 되겠죠. 중소기업,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빼고 그래야 이제 중소협력업체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제조업체 이렇게 해서 692개사를 조사해 본 결과 대기업의 매출액은 2.78배 늘어나고 중소협력업체들은 3.08배가 늘어났습니다. 표를 아예 표를 보여드릴까요? 표가 이렇게 됩니다. 저도 잘 지금 안 보입니다만은. 매출액이 이제 대기업이 2.78배, 협력업체가 3.08배. 자산이 있습니다. 11년 기준 총자산이 이제 대기업은, 대기업이라는 게 삼성전자 이런 이제 재벌 대기업 3.01배, 협력업체들은 3.43배. 지난 10년간 대기업보다 협력업체가 성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성장률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이익률이 어디에 있나요? 이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성 격차를 한번 볼까요? 요 밑에 표입니다. 영업이익률 격차, 순이익률 격차. 사실 순이익률은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게 이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이 이제 국가로 따지면 부가가치 비슷한 개념입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업이익률.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쭉 떨어졌어요. 2002년도부터의 조사입니다. 2005년, 2년, 5년, 2008년인가요? 그 다음에 2011년. 대기업은 쭉 떨어지는데 중소협력업체들은 거의 5%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늘 나쁘진 않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일반 국민들 하도 이제 정치권의 성틀이 얘기들을 하니까. 또 안철수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것 때문에 주요 대기업의 협력업체라도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박을 터지는 겁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안철수는 무슨 동물원이 어떻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동물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삼성이 납품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고려반도체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매출액이 지난 5년 동안, 이건 5년 동안입니다. 약 3.6배 늘어났습니다. 204억원 매출하던 것이 734억원. 그럼 이게 삼성전자에만 납품하기 때문에 그러냐? 삼성전자가 엄청 컸으니까 따라서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건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삼성에 납품하면서 기술 개발이 되고 기술력이 생겨서 전 세계를 상대로 팔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3.6배 이렇게 크는 겁니다. 무슨 동물원 같은 장꼬대를 하고 있어요. 어디 동물원입니까 이게? 동물은 아닙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 납품 1차 납품업체들이 작년에 수출액이 17조 원인데요. 그 중에서 정확하게 절반이 현대차가 아닌 다른 전 세계 유수의 회사에 납품한 거예요. 동물원이라고요? 무슨 동물원이? 안철수가 동물원을 만들면 만들까? 동물원 아니죠. 안철수는 우리나라 보안업체, 제가 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따로 모아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인터넷 보안업체들을 오늘날처럼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안철수예요. 왜? 7년이나 공짜로 뿌렸거든요. 돈을 받고 뿌려야죠. 돈을 받고 팔아야죠. 열심히 주변에서 아무리 해면 뭐합니까? 안철수가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막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경쟁자들이 못 들어오게 안철수 독식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7년 동안 공짜로 뿌렸다는 걸 가지고 지금 뭐 젊은 아이들한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의 경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철수가 착한이라고 천사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안철수가 7년 동안 공짜로 뿌렸던 이유는 뭐냐? 경쟁자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경쟁자를 죽이려고 아주 악을 먹고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 자기는 그러잖아요. 외국 대기업 보안업체가 들어와서 싸게 정부에 납품하는 거는 막 긍정 맞고 싫어하고 이랬거든요. 그 왜 자기는 비싸게 팔고. 국내 경쟁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덤핑을 치고. 빵은 무료로. 그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안철수가 좋은 일 했다. 그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안철수의 생존 전략이고 다른 보안업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공짜로 줬다 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게 바보들이 이제 좋아하거든요. 안철수가 공짜로 주면 되나요? 제값을 바꿔줘야죠.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대기업과 협력업체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이 지금 정경련이 이런 산하 부설연구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참여인대에서 나온 경제계획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참여인대에 있던 이제 위평양이라든지 몇 사람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그것도 유사합니다. 비슷한 결론이 2000년에 4.4%, 4.44%포인트에 달했던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2010년에는 1.70%까지 줄어들었어요. 1.70. 4.44에서 1.70%포인트의 차이로, 그러니까 대기업이 쭉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치고 올라가면서, 이거는 협력업체들 얘기입니다. 평균 순이익률도 마찬가지. 하도급 업체 순이익률 4.64, 대기업 순이익률 4.74, 거의 비슷하죠. 그럼 일반 중소기업은 얼마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일반 중소기업 2.4.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그나마 4.65.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착취한다? 그럼 그 회사 더 나빠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싸매고 어떻든 재벌 회사에 삼성전자 이런 좋은 회사에 납품을 하려고 그렇게 박이 터지는 거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꾸로. 재벌이 무슨 중소협력업체 착취한다, 목을 비튼다. 누가 비틀어요? 물론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원가를 깎죠. 그래야 제품의 경쟁력이 있죠.
텔레비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정경련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 모처럼 자료가 하나 나왔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겸해서 이 안철수를 비롯한 좌파들이 대기업이 쥐어짠다, 삼성동물원, LG동물원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다. 정부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정부동물원이다.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공무원 친하면 보조금 받고 국회의원 친하면 보조금 받고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에 친하면 보조금 굉장히 받기 쉬워요. 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거 할 때 정부 부처들을 조지거든요. 야, 그 기업이 왜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어? 자료 갖고 와봐 하고 들이조져대면 그냥 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중에 대기업에 납품이 잘 안 된 분들을 중심으로 그 정치판에 그렇게 빠글빠글한 겁니다. 그 동반성장이라고 데모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